오늘 오전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해드린 대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물론이고 부동산과 증시 불안, 연임 개헌 발언 논란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요. 문승진 기자, 이 대통령 마음이 상당히 급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서울공항에 도착한 즉시 곧바로 이 청와대로 출근을 해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주식시장 불안 사태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인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 정치권 최대 뜨거운 감자였죠.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도 주목이 되고요. 또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서 촉발된 이 연임 개헌 파문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큰 상황이라 이 대통령의 입에 이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안들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냉랭하다는 겁니다. 이루라 기자,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이제 공개를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5.9%, 부정 평가는 50.5%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긍정 평가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리얼미터 측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그리고 부동산 세제 문제, 연임 개헌 논란 등에 대한 이 부정적 언론 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장 공세에 나섰는데요. 국민 분노가 폭염보다 뜨겁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야권의 정치 공세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오늘 나온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 기록적인 폭염보다 더 뜨겁습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는 세금 폭탄을 가득 실어 놓았습니다. 저희들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 또 인지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하겠다. 이현정 의원님, 자,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관 분석이 있었는데 연임 개헌 파문도 있고 경제 문제 이유도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큰 변화가 어떤 안정적이면 나머지 정책적인 사안들은 그냥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장 치명적인 게 국민들의 자산이 지금 저평가돼 버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이 증시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집 문제하지 않습니까? 특히 2030들의 지금 분노가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사실 이제 지금 이번에 순방길에도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이건 개미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저는 분노에 어떤 이 불을 지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랬을 경우에 우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단 인식을 하고 지금 조만간 이제 세제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또 한 번 아마 또 그 여론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증시 문제, 부동산 문제, 물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는 이 참모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 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즉 김용범 실장의 그동안 수차례 걸친 설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 굉장히 저는 민심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쇄신 차원에서라도 이런 어떤 주변 참모와 어떤 이 장관들에 대한 교체가 저는 굉장히 시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성별 부대변님, 김용범 실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거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당국자로서 책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바로 그만둬 버리면 저는 그것도 좀 무책임한 모습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김영부 실장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당연히 경질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실형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도층의 지지는 사실 그동안 전임 정부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주가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본인의 지갑이 두둑해졌기 때문에 중도층이 사실 지지를 보냈던 건데 지금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과 이게 맞물리고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 갈등 때문에 이게 제대로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당과 함께 해결해 나가면 저는 다시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범 실장의 순방중 기자회견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고위 당직자는 발언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실력으로 결과로 보여줘야지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뭐 SNS나 아니면 유튜브 출연이나 이런 것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딴 악재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 그 반사 이익은 야당이 얻게 되는 게 통상적인 상황인데요. 안혜리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런데 이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5.1%로 전주 대비 3.8%포인트 오른 반면에 이 국민의힘은 37.7%로 전주 대비 2.9%포인트 하락했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도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반비례 관계를 보여야 할 대통령 지지율과 제1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의 쇄신에 기대했던 중도 보수층이 별다른 변화가 없자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차기 주자로 주목받았던 오세훈 시장과 이 한동훈 의원이 각각 사법 리스크와 이 복당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관련해 앞서 나온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말씀은 아까 다 드렸는데 또 뭐가 이렇게 궁금하신가요?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보안 수사 금지의 문제 같은 민주당의 엄청난 실정들이 쌓여가고 있고 그걸 제대로 제어하고 그걸 견제하고 그걸 기반으로 정권을 되찾아올 보수 정치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길을 열심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제명당했을 그 당시부터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뾰족한 반전 카드를 잡지 못하는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울산을 찾아 국민의힘 영남 의원 등과 만찬 회동을 한 것도 주목됩니다. 누가 참석했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어제 울산에서 열린 이 만찬 회동은요, 이 지방선거에서 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선거 유세를 도왔던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유영하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박대출, 김태기 의원 등 이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15명 가량이 참석했고요. 여기에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이 박형준 전 부산시장과 김두겸 전 울산시장도 함께 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이 국민의힘이 정책 대안의 당이 될 수 있도록 움직여달라고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국민이 행복하게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인데 그것은 신념, 김두겸 시장 후보 그리고 또 그 김태규 그 국회의원 후보 이 두 분은 앞으로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정 의원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하락하는 모습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이유 뭡니까? 사실은 대통령과 여당이 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과 야당이 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집권 야당도 아니고 이런 현상은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여당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당대회 효과로 일단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고 반면 대통령이 지나면 수권 정당으로서 야당에 대한 기대감이 갖기 마련인데 야당을 쳐다보면 안 되겠다. 이런 또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지금 국민이 어려워하고 뭔가 문제점을 느끼게 하는 그 문제와 관련돼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이런 활동이 아니라 지금 뭐 오직 그냥 참정권 문제 이거 하나면 지금 매달리고 있는 데다가 실제로 지금 야권의 어떤 이 리더들을 지금 장 밖에서 계속 지금 놓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 그렇게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뭐 지역에 내려가서 영남 의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뭔가 자기들끼리 뭘 만들어서 토론회도 하고 TF도 만들고 뭔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일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그냥 밖에 나가서 올림픽공원에 나가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실망감이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저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수권정당 즉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정당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걸 심각성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이 조금 실수를 하면 야당이 좀 안 이뻐도 웬만하면 지지율 올라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이게 책임은 안 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양 당이 과거부터 선거에 지면 당대표들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당을 맡아서 또 제대로 혁신하고 개선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게 당이 새로 태어나는 건데 이건 물러나야 될 당대표가 책임을 안 지니까 당내에서 물러나라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성 지지만 결집하려고 하고 부정선거, 재선거만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봤을 때 기존의 보수 정당이 보여줬던 모습하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 길거리에 있는 보수 정당.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